자, 안녕하십니까. 돌파 매매 매니저 노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핵심 테마 또 정리를 또 같이 해보자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핵심 테마 정리하는 거 공부하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별거 아닙니다. 네, 계속 그랬죠. 장이 좋으면 별거 아니에요, 주식은. 솔직히. 장이 나쁘면 또 재미없겠지만. 그래서 장이 좋을 때 같이 하세요. 지금 장이 좋잖아요. 자, 먼저 생쇼 종목부터 또 잠깐 보자고요. 자, 생쇼 종목 오늘은 생쇼 종목이 자, 오늘은 사실은요, 뭐 핵심 테마를 뭐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매일경제 TV 폴더. 자, 먼저 이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잠깐 봅시다. 대성 하이텍.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부터 봐. 대성 하이텍은요, 제가 어제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자, 이야기를 좀 드렸죠. 자, 대성 하이텍은 네, 옥수수님, 뚝심님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이제 같이 가입해서 같이 해보세요. 이제 아셨죠? 장이 좋을 때 같이 하세요. 장이 좋을 때. 예. 장이 나쁠 때 하지 마시고. 자, 대성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생쇼에서는 24%가 일단 또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면은 다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2차 전지 사업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1월 17일 날 이제 FNF 홀딩스, FNF 홀딩스도 자, 일단은 40%가 갔죠. 자, FNF 홀딩스도 자, 이렇게 40%. 자, 요것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요거는요, 눌림목 매매를 한 거예요. 전화로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한 건데. 자, 바로 올라갔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어떤 종목이 있냐면 11월 9일 오파스넷. 이 오파스넷은 내가 아우 진짜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이게 계속 갑니다. 이게 그죠? 23.4%. 오파스넷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오파스넷 차트 이 보세요. 지금 9770까지 갔네. 23.4% 갔네, 진짜. 23.4%까지. 자, 또 냅다 갔죠. 자, 이렇게 이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한동훈 종목이라 그랬죠. 한동훈.
그 다음에는 저 또 뭐가 있냐면, 자, 그린 케미칼은 11월 7일 날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그린 케미칼은 가다가 좀 맞았죠. 그린 케미칼 차트 한번 보시면, 자, 14,000원 21.2%. 갔다가 또 고점에서 좀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자 보시면 될 것 같고, 11월 달에는 제가 이제 생쇼에서는 수익이 187.5까지 올라갔다가, 자, 그죠? 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2월 달도 또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돌파 매매가 이제 노광매매 돌파 매매가 뭐냐?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돌파 매매는 자, 핵심 테마에 이제 신규주를 매수한다. 핵심 신규 핵심 테마의 주도주를 바닥에서 매수한다. 여기 이제 돌파 매매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다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여기에 돌파 매매는 매일매일 수익 실현하는 매매다. 한 달에 100% 수익 내기는 어렵지만, 자, 10% 10번은 무지 쉽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돌파매매 기법의 핵심 테마를 이제 결정합니다. 그죠? 핵심 테마를 결정하고, 자, 그 핵심 테마주 중에서 주도주를 매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정해져 있습니다. 2회 분할 매수.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주식 매매를 있잖아요. 무지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 뭐 설명할 것도 뭐 공방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딱 보고, 아, 오르네. 그럼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가 하는 매매를 그냥 주식을 너무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처럼 쉽게 매매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핵심 테마를 결정하고 주도주를 매수하고, 이제 매수 타이밍은 주도주 매수 타이밍은 위에 분할 매수. 매수 타이밍은 기법에 있습니다. 기법에 있습니다. 아셨죠? 종목을 그냥 뭐 25%에 30%에 사는 게 아니고, 눌렀을 때 매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핵심 테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핵심 테마를 매일 매수를 하는 매매입니다. 이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두 종목 한 4-5개 종목 사가지고 100%가 가니 100%가 가니 안 가니 그런 매매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매매를 안 합니다. 그런 매매 해도 되는데 그런 매매를 안 하고, 핵심 테마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면
그걸 해요. 종목 숫자 그 관계 없어요. 핵심 테마가 나오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식은. 응? 돈이 없어요. 예, 종목 수가 많아요. 그런 거는 그 초보자들이 하는 얘기고,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은 항상 현금을 한 20% 이렇게 남겨놓고 장을 마감하잖아요. 그죠? 몰빵 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내일 만약 나스닥 급락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응? 혹시나. 뭐 급락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일 북한이 핵 실험하면은, 응? 급락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급락 나면 그 시가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가에 매수할 수 있는 또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돈의 20% 정도는 항상 남겨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돌파 매매 기법, 핵심 테마를 결정한다. 종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차트를 보고 종목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잖아요. 보통 개별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니, 내가 보기엔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핵심 테마로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핵심 테마로만 매매하더라도요, 한 종목 수십 개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개별 돌파하는 거는 제가 잘 가급적이면 안 합니다. 뭐 보이면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테마를 결정했죠. 결정했으면 이제 주도주를 매수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오늘의 핵심 테마를 이제 또 설명을 해볼게요. 아니, 뭐 설명할 것도 사실 짜달이 없어요. 오늘의 핵심 테마는 단연코 이거예요. 건설이에요, 건설. 자, 제가 어제 이제 이야기 태영, 동부, 금호, 일성, 한신 어제 공개 방송 요때 이제 중소형 건설이 이렇게 좀 올랐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죠? 근데 진짜 오늘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종목, 자, 여기서 이제 핵심 섹터를 이제 건설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종목을 쭉 적어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처럼. 응? 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진짜 엄청나게 많네. 이거죠? 응? 요게 오늘 건설주 올라간 거 아닙니까? 뭐 굳이 또 적으면 3억 개반. 자, 그죠? 그 여기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핵심 테마를 결정했죠? 자, 이 핵심 테마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 음? 자, 핵심 테마가 되기 위한 조건을 하면 주식 매매가 아주 쉬워져요. 자, 예를 들어 조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1% 갔죠. 하이닉스가 뭐 3% 갔죠. 원희가 에피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 갔죠. 그 다음에 또 뭐 DB 하이텍이 한 3% 갔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페스. 네페스가 뭐 4% 갔죠. 반도체들이 그래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핵심 테마입니까? 네페스를 사야 돼요? 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언뜻 보면은 사고 싶죠. 뭐 삼성전자도 2% 가고, 하이닉스도 3% 가고, 네페스 뭐 4% 가고, 이래 언뜻 보면은 되게 사고 싶어요. IT 종목들이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조건. 핵심 테마, A급 테마. A급 테마란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네옴시티, 히림, 유신, 한미글로벌, 원전은 뭐 옛날에 한신기계, 한전기술, 한전산업, 또 리튬은 뭐 금양, 미래나노텍 이런 것들이 A급 테마 아닙니까? 그 A급 테마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어떤 조건을 달고 올라오는지만 알면은 우리는 그 종목을 사가지고 한 달 동안 홀딩하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차트를 봐도 되긴 되는데 섹트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섹트가. 그래서 이 A급 바닥에서 올라올 때 그죠? 요즘 뭐 장이 좋아가지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수백 개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게 한 달 동안 좀 홀딩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50% 간다, 30% 간다, 60% 간다. 그런 종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A급 테마란 게. 그거를 바닥에서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주식은. 그죠? 그래서 그 조건이 있다. 이 조건. 조건만 하면 돼요. 조건만. 조건은 내가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근서는 조건에 부합이 된 거죠. 부합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언뜻 봐도 그냥 붙였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테마를 결정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동부건설, 서한, 진흥기업, 신원, 종합개발, 한신공룡, 일성건설, 신세계. 오늘 올라간 거로 따지면 그래요. 계룡건설, 동신, 서희, DL, GS, 화성산업, 동원개발, 이하공룡, KCC 건설, 사모개발. 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사야 되냐? 자, 이제 주도주가 되는 또 조건도 있다고, 이게. 아까 여기에. 그 조건에 부합하면 그거 사면 됩니다. 아까 어디 갔어요? 그죠? 조건을 알면 종목 선정은 아주 쉽다. 자, 그 핵심 테마가 되기 위한 조건. 주도주가 되는 조건. 이거 말면 되는 거 아니냐고, 주식은. 딴 거 뭐가 필요한데요? 딴 거 무슨 공부가 필요하냐고. 핵심 테마가 되기 위한 조건, 주도주가 되는 조건만 알면 이제 그것만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올라갔죠. 자, 오늘 동부건설 이게, 자, 오늘 1차로 오전에 상을 들어갔습니다. 맞죠? 몇 시에 들어갔어요? 지금 9시 5분에 들어갔습니다. 얘가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땡겼어요. 이게 오늘 왜 땡겼냐면 동부건설이 8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쌓아나가며 약 7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9시 5분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못 잡았어요.
뭐 어제 잡았으면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갈 줄 나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밑에서 못 잡았다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력이 아니에요. 그거를 잡을 수 있는 놈은 그거는 작전하는 놈입니다. 작전.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어제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종가 매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응? 요 차트. 어제 보기는 봤어요, 솔직히. 어제 제가 이제 보기는 봤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건설이 왜 오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딱 거래 붙였죠. 이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건설 이게 뭐 계속 안 가다가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그러다가 이게 왜 오를까? 금리 인상돼 가지고 뭐 분양도 잘 안 되고 주택 응? 어쩌고 저쩌고 뭐 건설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그 생각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제 뭐 동부하고 태영하고 요거 한 3개, 4개, 4, 5값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긴가민가한 거예요, 제가. 그죠? 자, 어제 거래대금은 176억. 그러니까 많이 안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못 잡았습니다. 만약에 한 20%, 13%가 아니고 한 20% 갔다가 빠졌으면 한번 해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자, 어쨌든 9시 5분 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서안. 자, 이게요. 오후에 상을 들어가더라고. 내가 할라다가 요것이 그냥 이봐. 얘는 11시 5분에 들어갔어. 오늘 서안은 왜 갔냐면 서안의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의 12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안의 수주 잔고가 1조 3,320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이 1,400억인데 수주 잔고가 1조 원이랍니다. 이 건설주가요. 수주 잔고가 많아서 상을 친 적이 없어요. 응? 그리고 오늘처럼 떼거지로 몰라가지고 땡긴 적도 없고. 근데 오늘 딱 쳐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그동안의 경험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탁 치고 지 혼자 딱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자, 상을 쳤으면은, 자, 그죠? 인정하고, 자, 배팅에 들어가야 됩니다. 2개나 쳤잖아요. 어? 2개나 쳤잖아요, 2개나. 2개나 쳤으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주가 갈 리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요. 건설주가 갈 리가 없는데 왜 갈까? 그게 아니고 동부건설이 동부건설이 9시 5분에 상을 치고 서안이 막판에 자 상을 치면서 갔어요. 자 그래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 동부선 서안에 이제 요거는 눌림목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요거 2개는 응? 오케이? 예. 그러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눌렀을 때 있죠. 그 매수하면 먹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부호수 서안을 내가 놓쳐가지고 오늘 장중에 리딩 하는데 동부건설은 당연히 못 잡았고 서안은 올라가는 거는 봤어요. 봤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냥
조금 쉬었다 그냥 바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놓쳤죠. 그래서 열이 탁 받았은 거예요. 장중에 상한가 2개 가는 거를 딱 보고 내가 열이 받은 거야. 응? 그리고 잡주도 아니잖아, 저게. 실적도 나오는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열 받을 것도 없죠. 열이 받아가지고 이 지능기업 있죠. 이 지능기업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종가 매수했습니다. 오늘 시간외로 어떻게 됐어요? 응? 상 들어갔죠.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응?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종목을 선정하는 프로세스가 일사천리란 말이에요. 별 고민을 안 합니다. 내가 하는 매매가 맞아요. 왜 이런 매매를 하냐면 있잖아요. 이렇게 세력들이 매매를 해요. 세력들이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내가 옛날에 세력이었잖아. 내가 옛날에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하는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내가 다 압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지능기업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운 좋게 시간외로 이렇게 상한 간 거예요. 이 잔량 깔아놓은 거 보세요. 1,000원짜리지만 380만 주 깔아놨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진흥, 신은, 한신, 일성, 신세계 쭉쭉쭉 있는데 얘네들은 신세계 밑에부터 얘네들은 올랐는데 약간 약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 얘네들까지 다 살 수 있는 돈은 없다고 내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거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게 진흥, 신은, 한신, 일성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먹어요, 주식을. 이 얼마나 놀라운 매매입니까? 이 간단하고 쉽고 세력들이 하는 매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배팅하고 있잖아요. 응? 핵심 테마가 안 나오면 주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 쓸데없는 종목하고 물리지 마시고 요렇게 핵심 테마가 나오면 비중을 좀 넣어가지고 하면은 뭐 한 달 용돈은 충분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응? 때를 기다리면 테마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던져주는 테마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세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든지 언제 어디서든 섹터와 테마를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테마나 섹터가 나오면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잘한 거는 그냥 흘러보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지능기업을 우리 방이 매수를 한 거예요. 요 문자는 어떻게 드렸냐면 요렇게 문자를 이제 요렇게 드립니다. 이제 혹시 또 자, 문자를 요렇게 드리면 요렇게 문자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종가 매수 문자로 이렇게 드려요. 종가 매수. 자, 문자 내용 오늘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자 보내는 것도 뭐 간단합니다. 그냥 종가 매수 하라 그러면은 종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문자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문자는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문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신혼종합개발도 했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요렇게 보내드려요. 오늘 신혼종합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어요. 자,
그냥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죠? 자, 12시 1분, 2시 43분에 문자 드린 거예요. 자, 신은종합개발은 아직 안 내려서 다시 문자를 드리겠다. 오늘 오늘 신규 종가 매수 종목 건설주 두 종목을 드리겠습니다. 신은종합개발기업, 진흥기업 종가 매수하세요. 이봐 얼마나 멋집니까? 한 달에 이런 종목으로 한 서너 번만 매매하면 충분히 생활비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건설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일단, 아까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결론은 동부우선 서하는 향후 조정시에 잡고 할 거 천지입니다. 진흥기업은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또 못 사겠고, 자, 신은종합기업. 그러니까 이 첫날 올라갈 때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섹터가 첫날 올라갈 때 탑5 안에서 있잖아요. 대장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한가 쳤다고 대장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셨죠? 탑5는 뭡니까? 동부건설, 서한, 진흥, 신은, 한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등이 대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눌렀을 때. 그러니까 뭐가 1등으로 치고 갈지는 왜냐하면 내일 갑자기 또 어떤 한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 그게 후발 상한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대장으로 등극할 수가 있습니다. 선발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일도 건설주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매일매일 공방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테마들이에요. 이게 이제 웹툰도 키다리스 스튜디오면 뭐 말하면 입 아픈 종목이고, 메타버스, XR기기, 엔터 이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자, 키다리스 스튜디오, DNC 미디어 이거 다 올라갑니다. 이거 그죠? 대원 미디어 이런 게 웹툰 아닙니까?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 종목이고 그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요즘은 XR 기기 때문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일주일 전부터 붙었어요. 네, 이야기 드렸죠. MP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죠. 엔터도 SM 등 4인방 JYP, YG엔터, SM 하이브 4인방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 만드는 거 있죠. 레몽레인인데 이게 코포스 코리아라는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죠? 이 코포스 코리아는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 일본 판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치고 뺐다가 다시 땡겼거든요. 자, 코포스 이렇게 땡겼죠. 그러니까 네몽레인이 먼저 땡기고 코포스를 후발 상한가, 그러니까 이 후발 상한가거든요. 자, 이 선발주 대장주하고 후발 상한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후방 상한가가 아니고 후발 상한가죠.
자, 어쨌든 이거 네목레인을 먼저 딱 땡기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인가? 코포스 코리아를 후발로 땡겨놓고 쉬었다가 또 땡겼다. 네목레인이 급락할 때 얘를 땡겼거든요. 자, 그래서 후발주는 그래서 후발주는 결론은 있잖아. 후발주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단기로만 보고 매매를 하셔도 되고, 만약에 같은 섹터 내에서 후발로 상한가를 만약에 치면 눌렀을 때 매수 관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신 이 드라마가 오른 게 이 네목레인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에 오른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11월 21일 날 요때 올랐거든요. 보통 테마나 섹터가 오르면 보통 한 달은 가요. 한 달. 많이 가면 두 달이고 더 많이 가면 석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진부하고 옛날 테마는 제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 1개월, 2개월 지난, 그러니까 사실 히림하고 유신 한 3개월 갔죠. 솔직히 뭐 금양도 한 3개월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2, 3개월 가는 테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딱 올랐다가 지는 테마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서 급락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지난 테마는 이제 진부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네목레인은 지금 보니까 11월 21일 날 땡겼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좀 땡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핵심 신규 테마를 매매하는 게 요 MBT, 이것도 이제 웹툰이고, MBT가 급등했죠, 그죠? 그리고 탑코미디어, 이것도 이제 웹툰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도 제가 좀 생수에는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거 했죠. 청담글로벌 뭐 이런 거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섹터는 오늘 포스코 스틸리언이 좀 같고, 인크로스, 포스코 엠텍이 오늘 돌파가 돼버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엔드디라는 종목, 이것도 내가 생쇼에서 한번 줬는데 돌파 안 되다가 요번에 이제 돌파된 것 같아. 이엔드디 뭐 GI텍 뭐 이 정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요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웹툰하고 뭐 메타버스 엔터는 다 이야기 드렸고 우리 방도 다 먹고 다 나온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이야기 드리면 이제 또 건설주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올랐느냐? 건설주, 그러니까 이제 핵심 이 신규 테마는 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약간 고개를 약간 갸웃거리게 돼요, 솔직히. 왜냐면 올라갈 일이 없는데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 1년, 2년 계속 빠지면 있잖아요. 그 종목이 밑에서 잠깐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선뜻 매수가 잘 안 돼요. 그 종목이 한 100%, 200% 가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를 해요. 보통 습관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있잖아요. 한 100%, 200% 가는 거는 뭐예요? 보통 1개월, 2개월 지나야 그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00%, 200% 올라갔을 때 사는 거는 다 고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불나방처럼 막 덤벼드는 거죠. 그래서 핵심 테마를 밑에서 잡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갈 때 이게 핵심 테마가 되어 가지고 테마의 기본 조건인 한 달, 두 달 상승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50%, 60%, 70%, 100%가 올라갈 수 있는 테마가 되느냐, 종목이 되느냐를 바닥에서 첫날 올라갈 때 판단하는
스킬.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고점에서 첫날말라 쌍토에서 물리잖아요, 여러분들. 응? 아셨죠? 그래서 바닥에서 첫날 올려치는 종목을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거래량을 다 붙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또 올라갑니다. 잘 안 물린다 그 얘기예요. 대신 기다리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매매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편안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손절하기 싫으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손절은 죽어도 싫죠. 그러면 이런 매매를 하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주를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섹터가 결정이 되고 주도주나 후발주가 결정이 되면 아까 이야기 드렸죠. 아까 어디 있어요? 여기 돌파매매 본질 주도주를 잡고, 그죠? 그러니까 서한이나 동부건설 못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매매를 하라고 얘기해요. 조정이 나오면 눌림목 매수를 한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정은 1주에서 2주가 걸리는 게 조정입니다. 적어놓을까?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있잖아요. 어떤 핵심 섹터 종목을 선정하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아요.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1주에서 2주 동안 계속 안 갑니다. 그래서 아싸리 급등할 때 놓쳤으면 그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떨어졌을 때 그때 딱 매수하면 있죠. 그게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통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눌림목 매매라는 겁니다. 그게. 급등시키고 뺀다 그 얘기예요. 뺐을 때 기간이 1주에서 2주 정도. 핵심 섹터는 상승 기간도 있고 조정 기간도 있고 딱딱딱 정해져 있다고. 이게 핵심 섹터는. 그래서 매매하기가 개별주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규칙적이에요. 딱딱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섹터가 됐는데 갑자기 뭐 마이너스 30% 뺀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뺀다 그런 것도 없다고. 핵심 섹터는 어떤 개별주는 뭐 그죠, 주구장창 빼잖아요. 2달 기다려도 안 가고. 그런데 이 핵심 섹터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오르는데 그 조정 기간은 1주에서 2주니까 우리는 1주에서 2주, 그 종목의 눌림목 구간이 1주에서 2주 동안 행보하면 있잖아요. 21선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21선이 붙게 됐기 때문에 거의 21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 신규 핵심 테마의 주도주 잡는 매매는 항상 일정한 거예요. 종목만 다르고 매매하는 그 스타일, 매매하는 그 기법이 항상 규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조건과 과정도 똑같거든요. 핵심 섹터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핵심 섹터 내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그 과정이 똑같다고. 그래서 더 이상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이제. 대신 이제 어떤 내용으로 땡겼는지 그거는 좀 이제 매일매일 좀 뉴스나 좀 쳐다보는 거고, 그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바로 세력들 하는 매매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드렸고, 다 정리를 이제 좀 한다면
또 오늘도 뭐 정치 테마주 이야기하고 마칠까?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요게 정치 테마주는 솔직히 사람들이 잘 안 보는 테마입니다. 자, 요렇게. 자, 오파스넷 SG글로벌 라마톡은 이 PM풍년도 있잖아요. 이게 이 김동연 거예요, 사실은. 자, 차트 잠깐 볼까? 정치 테마죠. 자, 먼저 한동훈 거. 한동훈 게 이제 이게 오파스넷입니다. 이봐,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지금 이거. 그냥 한번 해봤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생쇼에서. 그 다음에 오리콤, 이게 한동훈 건데, 얘는 잘 안 가죠. 노을. 이런 거 안 간다. 오파스넷만 지금 가고 있어요. 오리콤도 이거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 오파스넷만 돌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이에요. PM풍년. 이 김동연이 PM풍년이 보세요. 이 돌파하더라고, 오늘. 이봐. 요거 진짜. 돌파했죠. 그 다음에 SG글로벌. 이 SG글로벌은 제가 생쇼에 또 이야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네, 그죠? (21선)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갈랑말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토그는 제가 생쇼에도 또 이야기했죠. 자, 오늘 올라갔다 쉬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산업. 생쇼에서 그냥 정치 테마주를 다 밀어 넣었어요, 일단. 자, 남아산업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넘길랑 말랑 요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도 했어요, 제가 생쇼에. 지난달에 지금 정치 테마주 한다고. 남선 알미늄도 이것도 이낙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안랩, 안철수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일단 종목을 다 그냥 선점을 했어요. 일단 종목을 선점하고 좀 기다리자.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수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으로 2주 안에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뉴스 또 보니까 박지원도 지금 검찰 조사를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박지원 검찰 조사 받는데 예우가 없다, 뭐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소환이 거의 임박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면 이재명 물러나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재명 물러나라 그러면? 빛나님 어서오세요.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될지, 물러나라 그럼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왜 가는지 모르겠고 한동훈은 뭐 내년 총선 출마 뭐 그런 이슈로 지금 벌써 가고 있고. 자, 그래서 섹터를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자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한 거는 건설주였다.
그래서 건설주들 동부건설사는 눌림목 매매를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방은 진흥기업하고 신흥종합개발을 들어갔다. 그리고 섹터 내에서 탑5 안에서 대장주가 나온다. 지금 현재 대장은 동부건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눌림목일 때 들어가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내일 아침 시가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는 선수들만 하는 거고 눌림목에서 한다. 눌림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주에서 2주 정도 다시 내려온다. 응? 그리고 하락률도 일정하다. 상한가 치고 고점에서 한 반토막 내고 다시 올라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잡주만 그래요. 잡주만. 그거는 없고 어떤 일정한 하락률에서 다시 또 땡기게 되겠습니다. 10%, 20% 정도 또 빼는 거예요. 또 그 뺄 때 딱 들어가면 또 땡기고. 핵심 섹터는 그렇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뭐 한신, 일성을 오늘 생쇼에서 일성을 들어갔는데 진흥을 들어갈 걸 잘못했네. 자, 어쨌든 진흥기업은 우리 방이 했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신세계 계룡 이런 거 잠깐 한번 보면, 신세계 건설도 올랐죠, 그죠? 계룡 건설 이것도 올랐어요, 사실은. 동신, 서희, DL 다 쭉 보면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신 건설, 서희 건설 올랐죠. DL 건설, DL 다 올랐는데 뭔가 부족하죠, 그죠?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이 밑에서는 주도주가 잘 안 나옵니다. GS 건설, GS 건설도 뭐 좀 찔끔 올랐잖아요, 솔직히. 화성산업 동원개발, 이 화성산업은요, 이거 대구 경북지역 토목회사예요. 요거는 대구 신공항이 있습니다. 요것도 잘 볼 필요 있어요, 솔직히. 대구 신공항 건설에 위한 사전 단계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소위를 통과한 거예요, 이게. 그죠?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에서 또 통과를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 또 통과를 해야 됩니다.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센터 홀딩스 올라가고 있죠. 이게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이거 홍준표 보강산업 지금 이거 올라가고 있죠. 이거 지금 얘네들이 대구 신공항. 윤석열의 정치적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죠. 뭐 부산도 되지만. 그러면 이거 뭐야? 홍준표가 대구 시장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대구 신공항 건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이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했다고 땡긴 거예요. 요게 요 날 있죠. 요 동그라미 요거 있죠. 요거 통과했다는 소식에 땡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뉴스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임위를 통과하면 이것도 오른다고, 이게. 그래서 요거는 건설이라기보다 대구 신공항 테마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봐봐. 아, 화성산업 뺀 것 봐봐, 완전. 엄청나게 뺐잖아요, 그죠? 그 대구 신공항 법안 통과되면 급등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동원개발 2하공영 KCC 3호 개발. 그러니까 화성산업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약간 뭐랄까요? 약간 따라지 종목들입니다. 요것들은.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요 밑에 신세계 건설부터 요것들은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약간 매수해도 재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면 전문가님 서희건설은 어때요? 신세계 건설은 어때요? 그런 거 묻지 말고 이것만 하라고. 이것만 딱 정해졌잖아 오늘. 그죠? 동부, 서안, 진흥, 신은, 한신 일선까지만. 그 밑에 있는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밑에 있는 건 할 필요가 없는데 갑자기 화성산업은 좀 다르고 갑자기 오늘 안 올랐던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오늘 안 올랐던 건설주가 갑자기 상을 쳤다? 그럼 그거는 따라지 종목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떤 섹터가 올랐잖아요. 그죠? 한 서너 개가 오르고 세력들이 이제 그날 밤에 전략을 짭니다. 응? 내일 아침 시가부터 오늘 안 올라간 똑같은 섹터의 다른 종목을 땡길까 말까 요 고민을 하게 돼요. 보통. 응? 그러니까 첫날 올라갈 때는 자기들이 못 샀거든요. 다른 세력들이 샀겠죠. 첫날 올라 자기들이 못 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술집에서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응? 눈살롱에서 모여가지고 내일 요 종목을 땡길까 그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안 올라간 종목을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안 올라간 종목을 오늘 첫날이죠. 둘째 날도 되지만. 저기 뭐야 어제 태영하고 태영도 있구나. 태영 어제 태영 동부가 올랐거든요. 태영은 오늘 갔다가 두드려 맞았죠. 이렇게 좀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첫날이라고 치면 항상 있잖아요. 테마는 첫날 둘째 날 올라간 종목에서 승부가 갈려져요. 셋째 날, 넷째 날 올라가는 종목은 그 핫바지입니다. 핫바지. 후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둘째 날까지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첫날, 둘째 날 올라간 것 중에 배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뒤에 올려치는 거는 매매하면 안 돼요. 그거 많이 못 갑니다, 그거. 그거는 개인들이 그냥 일반 개인들이 그냥 5% 먹는 종목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첫날 올라갈 때 순서를 딱딱딱 정해주잖아요. 종목을. 여기에서 이게 딱 순서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거의. 많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홀딩을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갈까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된다고. 중간에 역전이 잘 안 됩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근데 대장을 역전시키면서 잘 가지는 않아요. 뭐 가끔씩 가는 경우 대장주를 교체하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한 8, 90%가 첫날 딱 결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배팅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날 배팅 했잖아.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있잖아요. 종목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잘하면 여러분 도사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굳이 따지면 다음 주 뭐 금요일 날 현대건설이 10% 급등했다. 약간 좀 비교가 현대건설은 좀 대형주라서 비교가 좀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제 일반적인 건설주를 다음 주 뭐 금요일 날 땡겼다. 그건 후발이 되는 거라고. 자, 오늘 12월 1일 땡겼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1월 1일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아까 한 달이라 그랬잖아요. 더 가면 2달. 그러니까 이게 핵심 테마는 상승하는 기간과 상승률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고. 욕심을 버리고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뭐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석 달 가는 것도 있어요. 대신 이제 석 달 가는 경우 석 달을 만약에 갈 때 그럼 익절 라인은 있잖아요. 21선을 잡아야 됩니다. 21선을 깨지면 바로 익절 깔고 전문가님 저는 석 달 홀딩 해가지고요 100% 150%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홀딩하라고. 홀딩하는데 대신 익절이나 손절가는 특히 뭐 올라갔을 때 익절가는 21선 익절가 반드시 깔아줘야 돼요.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응? 근데 21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깨버리면은 그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아, 이거 말로 하면은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그 상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까지 하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이 핵심 테마는 상승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고, 상승률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0%, 한 200% 가면 그냥 끝납니다. 솔직히. 한 달짜리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까지 막 동부건설이 한 100%, 200% 올랐다. 그럼 그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그 고점에서 들어가면 그거 물립니다. 지금 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 내일까지만 사라고 건설을. 아셨죠? 왜 올라갔냐고? 건설이 뭐 금리도 인상되고요.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왜 갈까요? 그런 질문 좀 하지 말고. 그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세력들의 생각을 감히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돈으로 그냥 질러버렸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셨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매매를 하지 말고 세력들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라. 그래서 돌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뭐 건설이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응? 금리 인상도 내년에 뭐 그만둘 거고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갑자기 땡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수주잔고? 아까 그 동부건설 8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수주잔고를 쌓아나가며 약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소식의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갈 이게 내용이냐고요. 그것도 이렇게 아침에 크게 띄워놓고 응? 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이런 뉴스를 가지고 땡겼구나. 서한도 이런 뉴스를 가지고 땡겼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세력들은 눈살롱에 모여가지고 다 생각을 한 거죠. 전략을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있죠.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응? 인맥도 많고 옆에 기자도 많고 그 남다른 놈들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놈들이. 그 걔네들을 따라가줘야 돼요. 매매를 할 때. 응? 뭐 걔네들이 뭐 건설 경기 안 좋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딱 띄우고 땡겨버리잖아요. 이거는 다 그냥 명분이에요. 명분. 응? 땡길 때는 뉴스를 반드시 하나 내게 돼 있거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땡기면 금감원에 조사 나옵니다. 응? 그래서 기자들 보고 뉴스 하나 띄워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맨날 무슨 차트 보고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요. 그런 소리는 하고 앉아 있다고. 응? 건설 경기 안 좋아도 우리 세력들은 땡겨버리는 거예요. 그 따라가줘야 돼요. 건설 경기고 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먹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배팅을 하지 않습니다. 대도 않은 뉴스 딱 땡겨가지고 상 보내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도 이런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도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일반적인 뭐 사우디 테마로 땡긴 게 아니고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헤드라인을 깔고 뉴스를 딱 띄웠거든요. 그 언뜻 보면은 오우 좋네 이래 돼버리는 거죠. 그 이 인간들이 얼마나 저 뉴스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어제 고민을 했겠냐고. 내가 보기엔 그래요. 내가 다 옛날에 그랬어요. 뉴스 헤드라인을 개미들이 따라오게끔 딱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한도 땡겼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땡길 때 이렇게 상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뭐 손이 빠르면 잡을 수 있지만 잡을 수 없더라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또 땡겼구나. 또 먹을 게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또 빼겠지. 얼마면 1410원이니까 8432, 8432, 3 올라갔다. 1200원 정도. 예를 들어. 이 정도까지 빼면 또 먹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셨죠? 뭐 바로 빼진 않겠지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빼면 이제 여기서 또 매수하고. 이렇게 이런 종목을 즐기란 말이에요. 이현상 가면 그거는 하여튼 내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천지예요.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건설이.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 저점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땡길지 안 땡길지 모르잖아요. 저점과 고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고점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 네모치 몸통이 있죠. 요 몸통. 저점 고점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이 몸통만 먹어도 떼돈 벌어요 사실은. 이 몸통을 먹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고점이 어디예요? 고점이 어딘지 누가 알겠어요? 몰라요. 근데 나는 몸통이 어딘지는 알아요. 몸통. 이 몸통만 계속 먹어도 부자 되는 거예요. 고점 저점을 알려고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하는 거예요. 자꾸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러니까. 꼭대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꾸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목표가를 확정을 시키고 매매를 하니까 잘 안 되는 거. 목표가가 여기서 만약에 2,000원이다. 그러면 1,900원 가면 팔아요? 못 팔잖아요. 그럼 1,800원까지 내려가면 못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목표가를 확정시키고 매매하는 매매가 얼마나 어리석은 매매인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익절 잡고 상승기간하고 상승률 따져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익절 라인은 21선 깔고 끝까지 먹으려면 그죠? 그렇게 하세요. 자, 요까지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가입 안내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요 이제 회원가입 안내 좀 해드리고요. VIP회원 상담가입은 1588-0648 3490-4672는 전화 자동 결제입니다. 자, 요즘 수익 많이 나니까 천천히 같이 해보세요. 자, 질문 게시마시고 자, 내일 뵙겠습니다.